이렇게 하면 굶어 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 3년차 창린이 트렌드넷 백인혜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보통 사업을 유지하기 3년차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3년차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워라밸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되게 부러운데요. 그 꿈의 회사 트렌드넷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현재 SNS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엔잡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프리랜서를 거쳐서 지금은 창업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데가 금천구 패션 제조지원센터. 여기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예,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패션 제조지원센터인데요. 저는 여기에 공동 운영사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지금 이번 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 패션 창업자들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패션 소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여러 업체랑 협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창업하신 아이템이 SNS 콘텐츠 마케터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SNS 콘텐츠 마케터라는 건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는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 거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들 있잖아요. 그걸 운영 대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별로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컨텐츠를 대행 제작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뭐 지자체 이런 축제 같은 데서 또 마케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마케팅 업무를 온라인에서 주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트렌드를 잘 읽고 성장하는 사업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창업이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창업 초기부터 사업은 잘 되셨나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일단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프리랜서를 하다가 기업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야겠다 이래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실수를 좀 했죠. 어떤 실수를 했냐면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여기에 와가지고 한번 이 프로젝트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급한 마음에 그 큰 일을 따고 싶어가지고 평소에 알던 이제 지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이런 마케팅 경험도 많으시니까 약간 매달리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진짜 따고 싶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때마침 그분이 또 퇴사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기로 하고 이제 사무실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본부장님을 세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제 발목을 잡아서 결론은 한 달 만에 사무실을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창업 초기에 실수한 건 뭐였냐면 저 대신 이제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창업 초기에 머리만 두 분을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또 실무자를 원하시고 근데 우리 창업 초기에 무슨 매출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분한테 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나가게 됐는데 내가 프로젝트는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랬더니 그분이 닭을 모가지를 비틀 때는 확실히 비틀어 버리래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거금고 그 대표님한테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을 냈구나. 그래서 창업 초기엔 진짜 제가 뭉게뭉게 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복리후생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한낮의 꿈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신 차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이렇게 상상력을 요구하는 콘텐츠 마케터다운 어떤 창업 스토리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회사 설립할 때도 뭔가 좀 남다른 점이 있으셨나요? 진짜 그야말로 단순무식 황당한 게 용감하다고 법인을 설립할 때 주변에 이제 질문을 드려보잖아요. 그러면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우린 또 시간이 금이고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법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직접 한번 공부를 할 겸 내가 직접 한번 내봐야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언을 구했는데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법인 설립 마법사라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네, 진짜 그 마법사.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그 사이트 법인 설립 마법사에서 뚝딱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정보를 입력했더니 이걸 들고 제가 이제 등기소며 뭐뭐 갔을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딱 봐도 이거는 법무사가 한 게 아닌 게 눈에 보이잖아요. 서류가 벌써 어설퍼.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서류가 이거 어디서 하셨냐 이래서 제가 법인 설립 마법사가 해줬다 이랬더니 그분이 진짜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얘 뭐야?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법인 설립 마법사가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창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등기소분들이 그렇게 사실 친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업무가 많으시니까 좀은 딱딱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왜 우리 영화에 보면 슈렉 눈 있잖아요. 이렇게 말똥말똥. 네. 그 눈을 하고, 네, 그 눈을 하고,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면서 여기에다 도장을 다 찍어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도장을 다 찍어서 서류에 승인을 받고 법인을 직접 제 손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에 쓸 비용보다 한 2배 정도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법사를 통해 창업을 했습니다. 만화 같은 창업 스토리인데요. 지금은 4시간만 일하시고 안정적인 수입을 낼 정도로 굉장히 사업이 안정됐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안정시키시고 수익을 낼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게 진짜 자기계발서에 보면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있잖아요. 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 교육을 가보면 진짜 그런 MZ세들이 있어요. 나는 4시간만 일할 건데요. 아직 경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월화수목 금금금금금인 거예요. 이제 1인 창업가가 무슨 어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저는 일을 해야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4시간에 안 될 뿐이지 나머지 시간에는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수요일은 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는 영업도 직접 해야 되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일이고 누군가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까지 다 하면 지금도 월화수목 금금금이긴 하나 이제 다이어리에 썼을 때 진짜 미팅 아니면 진짜 업무 요것만 따졌을 때가 4시간인 거지 그런 자기계발의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초기에 사실 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건드려 주셨을까요?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은 기업의 대표님들일수록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개인 채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에다가 내가 요즘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뭐 비용을 막 빵빵하게 창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칼럼을 보고 출판사에서 이런 출간 제의도 들어왔었고 네, 그리고 그것 보고 나서 강의도 들어와서 뭐 강의도 가게 되고요. 그다음 거래처도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제가 저라는 사람을 계속 브랜딩을 해놨더니 그걸 보고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강의에 오실 수 있나요?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이런 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다 보면 기업 강의를 예를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의를 갔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자문회의를 갔는데 또 그 자문회의에서 또 앉아 계셨던 분이 거래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대표가 활동하는 모든 게 다 영업이고 우리한테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에 제일 큰 초석이 일단 뭐 나를 알리는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SNS에 나를 많이 노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노출이고 매출입니다.
노출을 많이 하셔야 돈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진짜 SNS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특히 1인 기업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뭐 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들은 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고생 같은 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역시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어떤 걸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시고 싶으세요? 고생을 안 하는 창업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심지어 꿈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닐 때 창업을 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고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네, 진짜 그야말로 진짜 그냥 맨몸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창업 초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매출의 압박감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직장 다닐 때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채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만약에 SNS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SNS 마케터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컨텐츠를 쌓아두시고 내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소개도 시켜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지원 자금 받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게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그 사업자를 내기 6개월 전부터 뭘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 계획을 써가지고 내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진짜 사무실도 그냥 내 돈 내산으로 얻고 네,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 아무래도 창업 자금을 받아놓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잖아요, 마음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프리랜서 시절에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웅진이라는 이제 회사의 어떤 계열사하고 연간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면 창업 초기에는 매출의 압박감, 자금의 압박감이 아무래도 가장 세거든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간 그 계약을 해놓으면은 어떤 그래도 몇백이라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 부담감이 덜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경로가 없었다 그러면은 매달 돈 걱정을 하면서 창업을 했으면 이제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느라 정작 내가 공부하고 컨텐츠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래야 될 시간에 다른 불필요한 걱정까지 같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거래처 하나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좀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계약들을 세팅해 놓고 한다면 너무너무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다른 거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이라던가 미리 노력해라 이런 거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내가 퇴사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신선하고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장님들이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자금 압박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창업을 하시기 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SNS 콘텐츠 마케터로 이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지금 앞으로 뭐 시대를 본다면 SNS 콘텐츠 마케터가 기존의 마케터를 넘어설 만큼의 대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SNS 콘텐츠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진짜 창업이라는 길이 쉽진 않잖아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도 제 성격이 좀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단무왕이라 그래서 단속 무시 황당하게 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창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영업이 가장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영업을 할 때도 저는 단속 무식 황당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분야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쭈삣쭈삣 하세요. 이분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말 시키면 받아줄까? 어떻게 하지? 나랑 이 사람 안 친한데? 근데 저는요, 제가 필요하면은요, 직접 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DM을 보냈어요. 저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이런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는 당신과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돌방 영업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맥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게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한 번도 매출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행동을 안 하시고 막 걱정만 하시고 이럴 시간에 진짜 단순 무식 황당하게 단무왕 정신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굉장히 그 명언을 좋아하는데요. 이봐, 해봤어? 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스스로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이봐, 해봤어? 너 안 해봤잖아. 해보고 나서 얘기해. 해보고 나서 수정하면 되잖아. 네, 그렇게 고민만 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네, 이렇게 해서 이 TV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단순 무식 황당하게 같이 파이팅 하시자고요. 그래서 같이 파이팅해서 우리 SNS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니엘 박인주 회장님께서는 성장기에 있는 오가닉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창업하라고 독려하셨는데요. SNS 콘텐츠 마케터로 창업하신 트렌드넷의 백인혜 대표님이 바로 그 모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직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 TV. 좋아요와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